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9월 28일에 열립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삶과 심리에 대한 이야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비법에 대한 이야기,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박사님이 생각하는 지적 능력 또는 IQ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지 피터슨 교수와 황상민 박사님의 유튜브를 즐겨보던데 조던 피터슨이 IQ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길래 황상민 박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가 IQ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때 그 IQ라는 것은 지능검사 점수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의미할까요? 뭔 소리야 박사님?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 IQ 아닌가요? 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IQ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지능검사에서 놓은 점수를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지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측면에서 유기체가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에 적응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는 지능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이야기하는 IQ는 지능검사에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언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기체가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지능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고, 인간 사회에서 그러면 잘 살아가는 능력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IQ가 높은 사람, 대한민국에서 IQ가 높은 사람, 예를 들면 서울대 교수는 IQ가 높겠죠. 그럼 그 IQ는 뭘 뜻하느냐 하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처음에 IQ가 만들어졌을 때 이거는 여러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비슷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 또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 실제로 그 사람의 신체적인 연령, 소위 말하는 나이에 비해서 이 정도 나이에서는 이 정도의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위 말해서 신체적 연령에 대비해서 정신 연령의 비율로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IQ 100 하면 10살짜리 아이가 10살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가져야 되는 상식이든 또는 정보든 또는 지적 영역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IQ 100 이라는 거예요. 이 평균에서 많이 벗어난 이 지적인 능력을 보였다라고 하면 IQ가 130, 15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수치의 표현이지 그 자체가 어떤 환경에서 이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조던 피터슨은 캐나다의 임상심리학자이자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다. 그의 연구 분야는 이상심리, 사회심리, 성격심리이며 종교적 이념적인 믿음에 대한 심리학이나 성격 및 생산성의 평가 형성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조던 피터슨 교수는 잡다하게 이런저런 책을 보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이야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했다라는 건 안타깝게도 제가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심리학자는요, 진짜 연구라고 하면 지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개념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거를 연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던 피터슨 교수는 본인이 사실은 뭐 조금 진보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통념적에서 조금은 다른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분이 연구를 했다라는 거는 제가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영역에서 뭐 이상심리, 사회심리, 성격심리라고 이분의 연구를 언급을 했다면 구체적인 특별한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은 이분은 저너럴 심리학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조던 피터슨은 소위 말해서 미디어 심리학자라고 이야기하고 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뭐 대중과 비교적 잘 소통한 심리학자, 저 나름대로 이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박사님, 창의력은 자기 스스로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인가요? 아니면 그냥 타고나야 가질 수 있는 능력인가요? 그럴 때 창의력을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본인이 아무리 뛰어난 창의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없으면, 또 다른 사람하고 공유가 될 수 없는 상황이면 미친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크게 이 색다르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거를 느끼는 경험을 하게 만들면 그거는 엄청난 창의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우리가 맥킨토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애플 컴퓨터는 이미 그전에 나와있던 컴퓨터 키트라는 개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는 커다란 전산실이 있고 큰 대형 컴퓨터를 생각을 할 때, 아니 장난감 같은 컴퓨터를 만들어서 쓰면 왜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냥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어놨던 거. 그렇지만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 하는 거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시중에 물건을 만들어 내놨더니 와, 애플 컴퓨터를 발명했다. 발명 같은 소리 안 해. 잘 조립해가지고 잘 팔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나는 왜 안 될까? 저도 WPI라는 이 심리 검사,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성격 검사를 만들었는데 왜 애플처럼 못 팔아먹고 있을까? 네. 스티브 잡스는요, 그걸 만든 다음에 이것 좀 사세요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전화해가지고 이거 너 안 사? 이거 얼마나 좋은지 알아? 뭐가 좋다는 거야? 좋아, 써봐. 내가 차마 말은 못하고 써보면 좋다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저는 해보세요. 그게 본인 마음을 잘 이야기해요? 그렇군요. 본인 마음하고 좀 다르다고요? 그렇군요. 어린 백성이 자기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나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그냥 제가 한 게 WPI 검사인데,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안 쓰지. 아니,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고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사용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 알아요? 400년이에요 400년. 자, 그런데 오늘 사연 뭐예요? 오, 맞아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번 조국 교수의 폴리패스 논란에 대해 박사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조국 교수를 존경하지만 이분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요, 사실 조국 교수를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한마디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존경한다고 해야지. 저는 처음부터 조국 교수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아무도 이 사연 안 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미끼를 던졌죠. 그러면서 언론 탓을 해요. 언론에서 조국 교수를 내로남불이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조국 교수는 내로남불이가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이쁜 여자친구를 마누라로 삼으면 우리 어머니를 잃어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지킬 수 있으면 더 좋지. 왜 자학적인 생각을 하세요? 조국 교수님의 자신이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는 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국 교수의 행동이 뭐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은 룰을 잘 지켰냐의 문제를 넘어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드디어 대한민국 사람들의 윤리. 여기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의 윤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서의 윤리라는 것은 정의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 정의롭고 내가 하는 것은 윤리에 부합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윤리적이지 않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윤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연대에서 잘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네, 교원 윤리 위반했대요. 교원 윤리 뭐 위반했냐? 사립학교 교원 윤리를 위반한 게 겸직금지 위반이라. 겸직금지 위반하는 윤리는 어떤 조항이 있냐 하면 공무원 윤리 규정에 있어요. 공무원은 겸직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사립학교 교원 윤리 규정은 딱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공직자 윤리에 준한다. 그러면 그건 사립학교 교원의 윤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그렇게 취급받아도 사립학교 교원들은 본인이 공무원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산다라는 거를 그 윤리 규정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 자기가 다른 직종에 종사하면서 월급을 받는 거를 겸직이라고 그러지, 뭐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는 거를 겸직이라고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죠?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너가 활동하는데, 연구활동하는데 너가 도움을 받았잖아. 그거는 너가 영리행위를 한 것도 같아.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태뇨가 보장된 교수를 자른 데가 연세대학교예요. 알겠어요. 교수님 많이 들었다고요. 개소리라고요. 망망! 네.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개소리를 제가 계속하는지.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은 뭐라고 그래요? 조국 교수의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지금 조국 교수가 청와대 정무수석 할 때 이 본인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거기 갔어요? 청와대 근무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원하긴 하는데 그거 실제로 근무 조건 그렇게 좋은 일 아니에요. 우리가 널 볼 때는 와이셔츠 입고 이 커피잔 들고 다니고 대통령님하고 뭐 악수하고 이러니까 있어 보이죠. 아이고 참. 네,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악법도 법이라면 지켜야 한다고. 그러나 이런 법, 학내 내교들이 지금의 시대적 상황을 다 품을 수 없다는 점도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확실하게 잘 지켜가지고 잘린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젊은이들은 취직도 못하고 취준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힘들게 딴 박사학위를 가지고도 연명을 사는 시간 강사들도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조국 교수를 일자리 못 구하는 백수 젊은이하고 또 박사 받고 보따리 장사하는 시간 강사하고 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자, 조국 교수 본인도 예전 서울대 학부에서 국회의원이 된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새로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죠. 본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간 동안에 서울대 법대에서 형법 전공하는 교수, 헌법 전공했던 교수 따로 뽑았다는 소리 들었나요? 안 들었죠. 조국 교수가 힘이 좀 있었으면 서울대 총장한테 아니 총장님 헌법 전공하는 교수 한 사람 더 채용할 수 있게 서울대 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고용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했을까요? 놀랍죠. 그걸 안 했다는 거는 그럼 조국 교수가 자기 돌아갈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여러분 만드시려고요? 네. 사실 또한 조국 교수는 2008년에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교수는 본연의 업무인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조국 교수가 좋게 이야기를 했죠. 대한민국 교수는 이 학교에서 외부 정치 또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앙가지망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소셜 엔게이지먼트 사회적 참여라고 생각하는 순간 본인의 연구와 또 교수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조국 교수는 민정수석의 자리는 본인의 전공과 일치하고 본인의 전문성을 현실에서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어요. 본인의 평생 연구 주제를 실제로 이 국가에 적용을 했다는데 저는 제가 이 교수로 있는 동안에 제가 연구하는 모든 연구 주제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행동이었고 심리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일어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한 것이 제가 했던 주된 연구 활동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그 활동을 하지 않는 다른 교수가 너 어떻게 그렇게 연구하냐 또 일반 대중이 왜 당신은 심리학자이면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의 심리를 분석하거나 왜 박근혜가 꼭두각시에 있다는 그런 청기누설을 합니까? 무슨 소리예요? 박근혜가 꼭두각시로 행동을 하는데 아무도 꼭두각시라는 소리도 못하고 벌구숭이 임금님을 보고도 와 임금님 왕 너무 이쁘세요. 형광등 100개가 뒤에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혹세우민하는 짓거리들을 할 때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 대한민국에서 여자로서 제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여자 물리적인 생물적인 모습만 있지만 그 사람 여자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자라는 말도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죽일 놈이라고 되는 나라인데 무슨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조국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앙가주망을 들며 학자로서 자신의 사회적 본분을 다할 뿐이라고 하였고 임명직과 선출직은 다르게 보아야 한다 주장하지만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예,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가 있어요. 당신께서 이미 정치인으로서 살고자 하시는데요. 조국 교수는 자기가 정치인으로 살고자 한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선출직을 뜻하고 임명직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을 하는 관료거나 또는 잠시 이 무지한 행정을 하거나 권력을 잇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인간들을 이 본인은 지식인으로서 학자로서 자기가 좀 더 잘 아니까 너희들을 좀 더 알려주겠다라는 시대적 소명을 받고 참여를 했다라는 마음으로 있는 분이에요. 자, 학자라면 학자로서 현재 지금 자신의 업인 학문과 교육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학자는 확실하게 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학자의 본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금 대학 사회에서 무슨 학자가 이 학문과 교육을 잘 수행한다. 대한민국에는 학문은 많지만은 진짜 배울 학, 그럴 문
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 보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조국 교수의 행위는 동료 교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고, 동료 교수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동료 교수의 마음을 MRI처럼 쫙 찍었다 하면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교수가 많을까요? 그래, 우리 동료 교수인 조국이 민정수석이 됐으니까 나도 어디 자리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닦아주는 거나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들의 배울 권리도 침해하는 일입니다.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이 배울 권리를 생각을 하겠어요. 본인의 일자리를 찾을 권리. 조국 교수가 저렇게 있으면서 로스쿨의 학생들 수를 좀 더 늘리고 또 변호사 합격률을 더 늘리는 그런 노력을 해주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하는 게 더 클까요? 물론 그거를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벌써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러면 황 박사, 당신은 지금 조국 교수가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가 조국 교수가 잘했다 못했다 할 지금 그 주제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가 조국을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믿지 않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경환은 무슨 폴리코노? 최경환은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그분 지금 감옥에 계시는데 본인은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감옥에 계신다고 그렇게 믿으시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게 믿어야죠. 다르게 내가 뇌물 받고 내가 권력을 사유한 벌을 받겠다. 그러면 본인이 감옥에서 거의 돌아버릴 정도로 상황이 될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아남아야지. 내가 이 형기를 채우고 나면 나는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마 내년 총선에는 못 나오고 다음 총선에서 나오게 되면 아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제가 바라는 거는 정두원 의원과 같은 길을 가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저주의 주문을 외웠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전 그분이 정두원 의원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저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을 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9월 28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